지금 이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신고가가 속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리건 중개사입니다. 가을에 유명한 게 뭐겠어요. 가을에 유명한 건 가을 전어잖아요. 살이 잔뜩 오른. 저도 지금 살이 잔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살이 좀 핑계지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음주를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또 음주를 하는 곳을 제가 찾아 나서죠. 네, 요즘에 참 주택 문제로 많이 시끌벅적하잖아요. 중개업자로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매수세가 완전히 붙어버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어렵다 곡소리 난다 하는 와중에 신고가를 쓰는 곳이 있어요. 엄청 많은 곳은 아니지만 신고가를 지금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은 소비자,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돼, 영끌족 죽어, 뒤져,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제 주위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고정금리로 거의 다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그냥 방치해두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금리가 1%, 2% 갔을 때도 보수적으로 3, 4%대의 주담대를 고정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네, 3, 4%는 됐지. 1%, 2%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 2%는 거저 먹는 거지. 1, 2%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 보도되듯이, 물론 무리하게 누구 형식의 엄마 얘기 듣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이 고점에 물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급매로 내놓는 것도 있고,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급매로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당장에 오늘 내일 그런 뉴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만약 지금 필요에 의해서 상급지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였는데 주택을 구매해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저는 분위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위기 좋다는 게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갔을 때 화기애애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조율 과정에서. 그게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기회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보다 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이유도 없이 왠지도 모르고 그냥 금리 많이 오른대, 금리 계속 올라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돌다리를 내가 직접 두드려 보면서 그 강을 건너도 되는지, 요단강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확인해서 진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그냥 다들 안 된다니까 안 되고, 다들 사야 된다 그럴 때 또 사고, 그러면 결국 후발주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선점하는 자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너무 비싼 건 맞아요. 근데 꼭 사야만 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싼 데는 지금 많아요. 싼 데는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강남에서, 아니면 진짜 학군 좋고 교통 좋고 회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싸지면 또 얼마나 싸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아니면 투자자로서 적정하다라고, 제가 그 적정 기준을 어떻게 다 논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가격에서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건 좀 터무니없다, 이건 개개인의 그 가치관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지금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오리발처럼 이렇게 물속에서 오리발 저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안 된다는, 남들이 안 된다니까 안 되고 남들이 된다니까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열풍이라는 게 한번 불면 진짜 그렇잖아요. 지식이 있든 없든 그냥 사고 그냥 팔고 이렇게 돼버리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어쨌든 투자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주거용 물건을 다루는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세요 마세요 한다고 해서 저한테 더 남는 것도 없어요. 입만 아프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 굳이 못하러 얘기해요. 이런 얘기 해서 좋아하는 분들 안 좋아하는 분들이 패가 완전히 갈라지는 건데, 굳이 편가르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부동산에 있음으로써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은
임대차도 있겠지만 투자 목적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직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계획 없이 짜진 않죠. 1억짜리를 사도 난리를 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를 소비할 때도 핸드폰으로 난리를 치잖아요. 아주 그냥 쥐잡듯이 하잖아요. 쥐잡어. 근데 몇억,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물건을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게 접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건 뭐 저 중개업자가 뭐 이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본다면 결국 사이클은 돌고 돌 거고, 입지라는 건 이게 대체가 가능한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입지라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크게 변할 수도 있겠죠. 새로 기존에 있던 거 밀고 새로운 택지집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는데 말고, 기존에 뭐 교육이 좋은 목동, 강남, 뭐 아니면 뭐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여의도,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훅훅 떨어지기는 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면 조금, 근데 그것들은 감정이 섞인 문제니까 뭐 그거를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주담대가 9% 간대, 그러면 9% 진짜 9%를 받는지 문의를 해서 진짜 확인해보고, 아닌지 확인해보고, 루트가 있는지, 9%가 아닌데 다른 뭐 부수 조건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거지. 스텝 바이 스텝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친척 누나네 집하고 비슷한 거리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공부는 안 했나 봐요. 하여튼 제 기억에 맨날 이모한테 등짝 맞는 생각밖에 안 나요. 등짝만 맞고 다니는 것 같아요. 눈 떠서 누나 안녕 이러면 등짝 맞고 있고 뭐 왜 등짝을 맞은 거야? 여튼 그랬는데 그 누나가 그 뉴키즈 온 더 블럭인가? 그 그룹이 온다 그랬을 때 막 가고 싶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모는 야구 방망이 어디냐 그러고. 그 기억, 스텝 바이 스텝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저씨라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추억거리가 떠오르면 그 어르신들처럼 꼭 되새김질을 해야 되나 봐요. 제가 또 소띠라서 되새김질을 하는 걸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무조건 여론에 휩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현장도 가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 눈이 생겨야 되는 거지, 갑자기 내가 이 아파트를 꿰뚫어보는 뭐야? 뭐 궁예도 아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걸 어떻게 꿰뚫어 보겠습니까?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옳은 인사이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공포에 휩싸여 있진 않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 2달 전만 해도 3달 전만 해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언제 급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디서 개가 짖는 거야? 준비는 기회된 자한테 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한테 옵니다.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보다 신고가가 나오는 것도 있다. 물론 터무니없이 오른 것은 터무니없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터무니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다면 내가 타이밍을 한번 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